Harp 21강. 신용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3부가 시작됩니다. 이번 3부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 신용과 미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승구님이 증권사 앱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이런 문구가 보였습니다. 신용거래 가능. 승구님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돈이 부족하면. 조금 빌려서 투자하면 되잖아.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신용은 조심해. 잘못하면 크게 다친다. 하지만 승구님은 웃었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조금만 쓰면 괜찮아. 며칠 후 승구님은 처음으로 신용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첫 투자에서 수익이 났습니다. 플러스 8%. 승구님은 신이 났습니다. 봐. 신용을 쓰니까 수익도 커지잖아. 그날부터 신용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현금보다 빌린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승구님은 자신이 큰 투자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기쁨만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가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5%. 승구님은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음 날 마이너스 10%.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담보 비율이 하락했습니다. 계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구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신용은 내 돈처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내 돈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빌린 돈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투자자는 수익보다 먼저 생존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존의 시작은 무리한 빚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신용은 수익을 키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실은 그보다 더 빠르게 키웁니다. 내 돈으로 투자해야 마음도 버틸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수 거래를 처음 경험한 날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합 22강. 미수는 내일의 돈을 오늘 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용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미수 거래입니다. 어느 날 승구님이 증권사 앱을 보다가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습니다. 미수 거래. 승구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좋은데? 친구가 급히 말했습니다. 승구나, 그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승구님은 자신 있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내일 오르면 팔면 되잖아. 그 말은 많은 투자자들이 한 번쯤 해본 말이었습니다. 승구님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매수했습니다. 계좌를 보니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니까 조금만 올라도 큰 돈 버는 거네. 그날 밤 승구님은 행복했습니다. 이미 수익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행도 가고 차도 바꾸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 하지만 다음날 아침 시장은 승구님의 계획과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주가는 시작부터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4%. 승구님은 중얼거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오르겠지. 하지만 점심이 되어도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승구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미수 거래는 기다릴 시간이 없는 투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하루 이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빨리 돈을 벌려고 달려드는 사람보다 천천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승구님은 그날 이후 미수가 왜 위험한지 몸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내일의 돈을 오늘 쓰는 투자보다 오늘의 돈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투자가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대 매매 문자를 처음 받아본 날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각 23강. 반대 매매 문자를 처음 받아본 날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승구님이 평생 잊지 못하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휴대전화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승구님은 대수롭지 않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대 매매 예정 계좌입니다. 순간 승구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대 매매? 그게 뭐지? 급하게 증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담보 비율이 부족합니다. 입금을 하지 않으면 보유 주식이 자동으로 매도됩니다. 승구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내 주식을 내 허락도 없이 판다고요? 직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신용거래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전화를 끊은 승구님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급하게 돈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현금은 부족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큰 돈을 준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식은 승구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매도되었습니다. 가장 원하지 않았던 가격에서 가장 큰 손실을 확정한 것입니다. 승구님은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가가 조금만 더 버텨줬다면. 하지만 시장은 누군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 매매는 운이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와 과도한 레버리지가 만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주가가 떨어질 것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버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합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주식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시 기회는 옵니다. 버티지 못하는 투자가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실을 만회하려다 더 큰 실수를 한 날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4강. 손실을 만회하려다 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24번째 시간입니다. 반대 매매를 당한 후 승구님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잃은 돈을 반드시 다시 찾아와야 한다. 그날부터 승구님은 냉정한 투자자가 아니라 복수하려는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급등 종목만 찾았습니다. 뉴스보다 실시간 검색어를 먼저 봤습니다. 기업보다 수익률 순위를 먼저 봤습니다. 어느 날 한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승구님은 말했습니다. 이번이야. 이번 한 번이면 끝이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매수했습니다. 잠시 후 주가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승구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내 촉은 아직 살아있었어. 하지만 기쁨은 딱 5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주가는 순식간에 밀렸습니다. 플러스였던 계좌는 금세 마이너스 8%. 승구님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설마 다시 올라가겠지. 하지만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5%. 결국 손절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만에 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승구님은 거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주식을 한 게 아니었구나. 잃은 돈을 쫓고 있었구나.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시장은 복수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은 냉정하게 공부해야 하는 곳입니다. 손실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종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왜 손실이 났는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원인을 모른 채 다시 투자하면 실수도 다시 반복됩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손실을 복구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판단력은 작아집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자신의 욕심부터 이기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계좌를 지우고 싶었던 날이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25강. 계좌를 지우고 싶었던 날.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25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날 승구님은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주식 계좌를 보려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보기 싫었습니다. 계좌를 열면 빨간 숫자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좌를 하루에도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좌를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용기를 내 계좌를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커다란 손실 금액이 보였습니다. 승구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계좌를 지워버릴까? 증권사 앱을 길게 눌렀습니다. 삭제 버튼이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앱을 지우면 손실도 없어질까? 하지만 곧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앱을 지운다고 손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승구님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돈을 벌려고 시작한 투자가 내 삶까지 힘들게 만들었을까? 그 순간 승구님은 처음으로 주식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원칙도 없었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사고, 겁이 나면 팔았습니다. 결국 계좌를 무너뜨린 것은 주식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조급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식 계좌는 지운다고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 습관은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계좌를 바꾸기 전에 투자 습관부터 바꾸십시오. 습관이 바뀌면 결과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식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한 날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6강 주식을 그만두겠다고 결심한 날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26번째 시간입니다. 큰 손실을 겪은 어느 날 승구님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다시는 주식 안 한다. 그날 증권사 앱을 삭제했습니다. 주식 관련 유튜브도 끊었습니다. 경제 뉴스도 보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승구나, 요즘 시장 좋은데. 승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이제 주식 안 해.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지? 승구님도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야.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손이 근질근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오늘 급등한 종목이란 제목이 보였습니다. 승구님은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뉴스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하나 봤습니다. 댓글도 읽었습니다. 어느새 증권사 앱을 다시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설치를 마친 승구님은 혼자 웃었습니다. 딱 한 번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하지만 문제는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칙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바뀌었을 뿐 투자 방법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승구님은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주식을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투자 습관을 쉬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식 고수 흉내만 내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7강 주식 고수 흉내만 내다가 실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27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날 승구님은 유튜브에서 유명한 투자 고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고수는 차트를 보더니 단 몇 초 만에 말했습니다.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끝입니다. 승구님은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쉽네. 그날부터 승구님도 고수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트를 크게 띄워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이평선이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아빠, 차트 볼 줄 알아요? 승구님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나도 거의 전문가야.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트 모양은 따라했지만 차트를 보는 이유는 몰랐습니다. 기업도 공부했습니다. 시장도 공부했습니다. 수급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승구님은 차트만 따라했습니다. 며칠 뒤 비슷한 모양의 차트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다. 영상에서 본 자리야. 망설임 없이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9%. 승구님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같은 차트였는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차트는 그림만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는지, 기업은 어떤 상태인지,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함께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흉내를 낸다고 실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요리도 레시피를 외운다고 셰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도 핸들만 잡는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를 이해해야 응용할 수 있습니다. 승구님은 그날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실력을 따라하는 것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고수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고수가 왜 그렇게 투자하는지를 배우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수익보다 자랑이 먼저였던 투자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8강 수익보다 자랑이 먼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28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날 승구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광봉아, 오늘 내가 얼마 번 줄 알아? 친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얼마 벌었는데? 승구님은 손가락 두 개를 펼쳤습니다. 이틀 만에 200만 원. 친구들은 와, 대단하다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승구님의 어깨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날부터 계좌보다 자랑이 먼저였습니다. 카톡방에서도 수익 화면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성공. 역시 주식은 타이밍이야. 댓글에는 축하합니다. 대단하세요.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승구님은 기분이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같은 종목에서 큰 손실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18%. 카톡방은 조용했습니다. 승구님도 조용했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는 10번도 올리던 계좌, 손실이 나자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왜 조용해? 승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일 없어. 하지만 별일이 있었습니다. 계좌는 점점 빨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승구님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돈을 벌려고 투자한 걸까? 아니면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투자한 걸까? 그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자랑하기 위한 게임이 아닙니다. 오늘 수익이 났다고 내일도 수익이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수익이 나도 담담합니다. 손실이 나도 냉정합니다. 계좌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승구님은 그날 이후 수익 자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기업을 공부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수익을 자랑하는 시간보다 기업을 공부하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진짜 고수는 계좌로 말하지 말로 계좌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나는 항상 뉴스를 보고 뒤늦게 샀을까?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9강) 왜 나는 항상 뉴스를 보고 샀을까?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29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날 아침 승구님이 경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첫 화면에 이런 제목이 보였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승구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와? 이 기업 대단한데. 기사를 읽어보니 호재가 가득했습니다. 대형 계약, 신제품 출시, 증권사 목표 주가 상향, 댓글도 뜨거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계속한다. 승구님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업은 빨리 사야 해. 바로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수한 직후부터 주가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승구님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왜 떨어지지? 며칠 뒤 친구를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승구나, 그 뉴스. 며칠 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야. 승구님은 놀랐습니다. 뭐?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손들은 뉴스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그제야 승구님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뉴스는 시작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많이 오른 뒤에 널리 알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뉴스는 꼭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뉴스만 보고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뉴스보다 먼저 기업이 왜 성장하는지,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산업이 어디로 가는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승구님은 뉴스를 따라다니다가 늘 한 발 늦었습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뉴스를 쫓지 마십시오. 기업의 미래를 공부하십시오. 좋은 투자자는 뉴스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뉴스가 나오기 전에 기업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에 속았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30강.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에 또 속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30번째 3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승구님이 가장 많이 했던 말, 그리고 가장 많이 속았던 말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어느 날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많은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한 종목만 강하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유튜브에서도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기회입니다. 카톡방에서도 이번에는 무조건 갑니다. 승구님은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다른가 보다. 망설임 없이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주가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승구님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맞았네. 하지만 며칠 뒤 주가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계좌에는 마이너스 10%,
승구님은 매일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그제야 승구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지만 투자자의 실수는 늘 같은 모습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욕심, 조급함, 몰빵, 신용, 미수, 남의 말만 믿는 투자, 공부하지 않는 투자. 이것이 계좌를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투자자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기업이 달라졌는지, 실적이 달라졌는지, 산업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말이 아니라 사실을 믿습니다. 승구님은 28년 동안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은 비법으로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원칙으로 살아남는 곳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투자 교훈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하지만 투자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시작되는 4부에서는 군중 심리와 탐욕이 어떻게 투자자를 무너뜨리는지 실제 이야기와 함께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